안녕하세요. 음악쌤 미희입니다. 오늘은요, 기간제를 이제 구하는 시기가 다 되었죠. 2월이면 가끔 학교에서 이제 빈자리를 위해서 기간제를 많이 뽑는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음악 기간제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또 계시고 또 저에게 또 질문이 들어오고 해서 음악 기간제 교사를 위한 준비 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하시고 이렇게 좀 해 나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것들을 조금 정리를 해 봤어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이렇다라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참고로 그냥 어 알아두시고 또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 기간제 교사를 위한 준비, 합격을 위한 도움말이라고 제목을 붙여 보았습니다. 자, 2월이면 이제 기간제를 구하죠. 네. 근데 기간제 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학교, 저 학교 자리가 나면 무조건 다 이렇게 원서를 지원하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네. 저는 기간제를 해본 적은 없지만 학교에 있으면서 기간제 선생님들을 또 많이 뽑아보고 또 함께 학교 생활도 하고 면접도 보고 뭐 이런 경험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유추해 보았을 때 '어떻게 하면 좀 합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높아질까? 합격률이 높아질까?'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제가 한번 생각한 것들을 네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접과 수업 시연 부분. 네. 1차 이제 서류가 통과하면 서류는 그냥 아시죠? 이력서 내시고 그다음에 경력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봐서 서류가 끝나고요. 그러고 나면은 면접과 수업 시연을 통해서 최종 합격이 발표가 됩니다. 그때 이것만 잘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면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실 것입니다. 자, 교육의 최신 흐름. 이 사람이 기간제를 뽑는 거는 뭐예요? 당장 한 달 뒤 3월 1 일부터 학교에서 수업을 하시고 업무를 진행을 해 하셔야 되기 때문에 뭐 가르치고 할 시간이 없죠. 그래서 당장 이 사람이 정말 잘 학교 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이제 그게 중요한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기간제 면접을 갔었을 때는 좀 당당하고 똑부러지고 '저는 잘 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들을 어필해 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면접할 때 '어떤 것들을 물어볼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그냥 제가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이런 것들을 좀 질문하지 않을까? 또 이런 것들은 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공부하고 좀 가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몇 가지 알려 드릴게요. 첫 번째. 자, 작년 코로나 때문에 계속해서 원격 수업이 이루어지고 또 온라인, 오프라인 해서 이것을 블렌디드 러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떨 때는 학교 오고 어떨 때는 또 온라인으로 수업하고 뭐 이렇게 됐잖아요. 사실 여러분들 교생 실습 네 작년에 갔던 분들도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처음 해 보신 분도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뭐 3월 1 일부터 3월 달부터는 등교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또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러니까 원격 즉 올 온라인 수업에 대한 이해와 또 '내가 이것을 수업을 한다면 어떻게 수업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들을 머릿속에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것들은 어디서 말해 주지도 않고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냥 제가 그냥 찍는 문제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 안 나왔다고 해서 저를 욕하시면 안 되고 또 '이게 정말인가?' 뭐 이렇게 또 막 맹신하셔도 안 됩니다. 네. 하지만 에 좀 감이 오는 걸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구글 행아웃 그죠? 구글에서 나오는 도구 구글 행아웃, 구글 클래스룸, 마이크로소프트의 팀즈 같은 것들은 이제 온라인 기반해서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툴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도 좀 모르시면 좀 유튜브나 아니면 제 채널 봐도 많은 내용들이 있지요. 그래서 어떻게 구성된다는 거,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 사용법 정도
그리고 한번 진행해 보시는 거. 예. 친구들 못 만나잖아요. 예. 행아웃으로 구글 클래스룸으로 만나 보십시오. 예. 그래서 "어떻게 이용하겠다." 질문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아 선생님 갑자기 코로나로 또 온라인 수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선생님은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실지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이렇게 했을 때 "아 네. 저는 구글의 행아웃을 이용해서 학생들을 모으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어떻게 하고." 이렇게 말하면 '아 저 선생님은 온라인 수업에 대한 이해과 또 활용 능력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것들을 이제 아는 거죠. 그냥 어 "저는 뭐 학교에서 배워서 좀 잘하겠습니다." 이런 선생님보다. 그죠?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좀 알고 계시는 게 좋고요. 또 줌이라는 게 있죠, 줌. 줌은 많이 사용해 보셨죠? 요즘은 대학에서도 거의 많이 사용하는데 줌을 활용하는 방법. 네. 특별히 인제 줌에서는 소회의실 기능이 있죠. 그러면 학생들끼리 조별 활동도 가능하고 또 함께 모여 가지고 또 토론, 토의 학습도 되고 선생님과 1대1 피드백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됩니다. 그래서 소외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 그런 것들도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 보면 인제 온라인 수업하실 때 방법이 또 두 가지로 나누시죠. 예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할 것인지 그다음에 선생님이 온라인 수업을 위해서 콘텐츠를 직접 제작해 가지고 또 그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준비해서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시간 쌍방향 수업할 때는 어떤 도구로 이용하고 또 어떻게 하겠다. 뭐 팁을 말씀드리면 실시간 쌍방향 할 때 학생들이 좀 집중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뭐 10 분마다 이런 계획을 짜서 여러 번 이렇게 패턴을 돌려보겠다. 아니면 중간중간에 학생들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뭐 공유 문서를 만들겠다.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콘텐츠 제작할 때 저는 뭐 어플을 이용해 가지고 제가 수업에 대한 자료들을 제작하고 유튜브를 활용해서 영상을 업로드하고 그것을 다시 뭐 구글 클래스룸에 숙제나 뭐 이렇게 해결해야 할 것들을 함께 공유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분들이 그런 방법들 그런 것들이 그림이 그려져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제 잘 설명을 할 수 있으니깐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첫 번째 원격 수업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또 수업 진행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2021 학년도 각 시도별 수업 평가 기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고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핵심 키워드가 무엇인가? 뭐 올해 수업과 평가에 있어서 각 시도별로 좀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 대구 같은 경우는 지금 백워드나 이해 중심 교육 과정이 이제 강조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시는 그 시도의 교육청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수업 계획, 평가 계획, 그다음에 뭐 21 학년도 뭐 운영 계획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올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거기에 있는 단어들을 면접 보실 때 좀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좀 준비가 되어 있게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교육과정 2015 교정 교육과정 그다음에 그런 그 교육과정과 또 내 수업과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평가와 또 기록이죠. 예 기록. 생기부의 기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교수 평기라고 하는데 이 일련의 과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 막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요. 한 두세 문장 정도 말할 수 있게 정리를 하시고 어 좀 익혀서 가는 것을 저는 추천해 드립니다. 그다음에 인제 지금 하고 있는 개정교육과정 2015 개정교육과정의 이해 그다음에 내 교과와 어떻게 접목을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 보시고 가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학교 급에 따라서 또 여러분들이 좀 생각할 것이 좀 달라요. 중학교 하면 자유학년제가 크겠죠. 중학교 1 학년 때 자유학년제. 고등학교는 이제 고교 학점제가 이렇게 있는데요. 어 고교 학점제는 사실 뭐 지금 교육 과정의 다양한 학생들의 어떤 그 선택의 폭을 넓게 하기 위해서 학점제, 소인수 과목, 온라인 공동교육 과정 이런 것들을 신설이
신설이 아니고 계속해서 진행되어 있고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고요.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뭐냐 하면 학생이 만약에 저는 온라인 공동교육 과정도 지금 몇 년째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되고 싶은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학생들이 교육학에 대해서 미리 공부를 하면 훨씬 좀 좋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과목을 배우고 또 이게 내 적성에 맞을 것인가? 그다음에 내 진로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교육학을 배우고 싶은데 학교에는 이 과목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개설이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물론 되어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요. 그러면 학생들이 교육학을 배우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학교에서 소인수 그러니까 13명 요 안으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소인수로 이렇게 몇 작은 수가 모여서 함께 수업을 들을 수도 있고요. 온라인 공동교육 과정은 공동 말 그대로 어느 학교에서 교육학을 개설하였으면 대구 시내에 있는 저 지금 대구잖아요. 그 지역에 있는 그 인근의 학교 학생들이 모여서 한 선생님하고 함께 수업을 하는 거예요. 뭘로? 온라인으로. 예. 교실 온다시라는 사이트를 이용하는데요. 그걸 통해서 이제 수업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고등학교는 고교학점제 뭐 이런 것들이 좀 키워드가 될 것 같고요. 중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유학년제 예, 이렇게 되어 있어서 자유학년제는 주제가 있어요. 주제.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음악 선생님이다 하면 음악과에서 자유학년제 주제를 어떤 것들을 선택해서 어떻게 진행할 것이다라는 것들을 좀 생각하시고 준비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우리 학교가 자유학년제가 있는데 어떤 것들을 좀 해 보고 싶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자유학년제? 자유학기제는 들어봤는데 자유학년제도 뭐지?" 뭐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뭐 어떻게 하는 거지?" 이렇게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뭐 저는 뭐겠죠? 저도 자유학년 한 번도 안 해서 계속 고등학교에 있어 가지고 뮤지컬을 한번 해 보겠다. 아니면 밴드부를 한번 해 보겠다. 아니면 저는 융합 예술 중심 융합반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디지털 리터러시 반을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어떤 주제를 선택하시고 또 어떻게 진행하실지 간단하게 두세 줄이라도 생각하시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말하다 보니까 제가 관심 있는 것만 말했네요. 네. 자 그다음에 어 또 요즘 학교에서는 융합 수업 되게 강조하거든요. 예. 융합 수업 들어보셨나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융합 수업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예. 그래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창의 융합형 인재를 개발하는 것이 이제 목표로 두고 있고 중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과정 재구성 교육과정을 재구성 그러니까 1 단원부터 만약에 4 단원까지 교과서가 있다 하면 1 단원, 2 단원, 3 단원, 4 단원 차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주제를 놓고 그 편성하는 방법은 달라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환경이라고 해요. 환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음악과에서도 이 단원을 가르칠 수 있고 예를 들면 환경 보호 캠페인송 만들기 이런 거 있겠죠. 그다음에 국어과에서도 환경에 대해서 글을 쓸 수도 있고 그다음에 미술과에서도 재활용 물품에 대해서 직접 꾸밀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주제를 가지고 융합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관심 있는 거 어떤 것들이 있을지 이것들을 또 어떻게 다른 교과와 연합해서 진행해 볼 수 있을지 이런 것들도 함께 기억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평가에 대해서도 묻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우리 음악과 같은 경우는 지필고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종이로 이렇게 시험 치는 게 이제 없어졌잖아요. 대부분 이제 실기 위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평가는 선생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도 많이 물어요. 학생들이 "내가 왜 이 점수냐?" 이렇게 건의했을 때 "선생님 어떻게 해결하실까요?" 이런 질문도 많이 묻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답을 준비하고 계셔야 되겠죠. 과정 중심 평가로 매 시간마다 매 시간마다는 좀 어렵겠다. 단계별로 중요한 것들을 체크해서 그것을 합계를 내겠다. 혹은 평가의 항목들을 아주 구체적이고 세밀하고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게 명확하게 제시하여서 학생들이 그것을 보고 납득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답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네. 사실 요 문제는 제가 갔었을 때
때 제가 면접을 갔었을 때 제 옆에 있는 다른 교과 선생님이 다른 부장님이 그 음악과 선생님한테 질문도 했었었던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이런 것도 잘 묻습니다. 그렇죠. 이 기간제 교사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기간제 교사는 가르쳐서 한 게 아니잖아요. 당장 그냥 수업을 하셔야 되고 업무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업무를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들 그다음에 뭐 "했던 경험이 있으면 말해 봐라." 그리고 뭐 만약에 "이러이러한 업무를 우리 학교에선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할 수 있겠나?" 이렇게 또 질문을 물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그럴 때는 자신 있게 "예. 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뭐 제가 뭐 이러이러한 부분은 조금 해 보지 않았지만 그래도 옆에 쌤한테 혹은 부장님을 잘 도와서 열심히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똑부러지게 잘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나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는 담임을 음악 선생님이 배정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게 학교마다 차이가 나고요. 중학교는 거의 다 하거든요. 그래서 담임을 할 때 선생님이 담임을 할 때 학생들에게 어떻게 대할 것인지 또 일명 뭐 문제아라고 하죠. 아주 자유분방한 아이들. 예. 그다음에 부모님과의 충돌, 그다음에 교사 사이에 그런 업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어려움이 있거나 이럴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봐라."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 정도면 아마 면접 문제는 거뜬히 좀 통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면접이 인제 보통은 수업 시연부터 하고 이제 면접을 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면접 문제 요렇게 좀 준비를 해 주시고 이제 수업 지도안 짜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수업 시연을 합니다. 수업 지도안은요 어렵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은근히 또 쉽다고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거창한 것을 요구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각 단계에 맞게 필요한 내용을 충실히 다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무슨 단원, 무슨 단원, 무슨 단원에서 선생님이 골라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냥 중학교 혹은 뭐 고등학교 음악 교과서에서 뭐 한 내용을 적어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기간제 할 때는 이 수업 지도안이 그렇게 까다롭게 그 문제를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단 여러분들이 고 단계에 들어가야 될 것들은 좀 충실하게 적으셔야겠죠? 예. 요거는 임용고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단계에 들어가는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가 그러니까 감점만 되지 않으면 되는 거니깐요. 그래서 인제 도입할 때는 주의 집중하고 인제 선생님들한테 인사하고 지난 시간에 뭐 배웠는지를 안내하고 그 배운 내용이 이번 시간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이것들을 잘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요. 학습 목표를 안내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제가 적지 않았는데 동기 유발도 아주 중요하죠. 동기 유발. 네. 동기 유발은 학생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거, 관심 있어 하는 거, 그다음에 내가 이걸 배웠을 때 내 생활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 뭐 이런 것들. 네. 악스 이론, ARCS 이론 아시죠? 그것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준비를 하면 되고요. 전개는 은근히 쉽습니다. 전개는 여러분의 교과서에 보면 보통 뭐 악보가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인제 학습 내용들이 있잖아요. 거기 있는 내용들을 한 차씩 즉 45분 혹은 50 분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충실하게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어떻게 학생들에게 상호작용하고 피드백을 줄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고 나타내도록 하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정리는 이제 수업 내용을 정리하고 형성 평가하고 다음 시간에 무엇을 배울 것인지에 대해서 차시 안내를 하겠죠. 이 수업 지도안 짜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어 영상이 있죠. 예. 지금 제일 많은 네 클릭 수 중에 하나인 자세한 내용은 제가 영상을 요 위에 올려 놓을 테니까 고거 보시면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업 지도안은 누가 보더라도 이 수업을 할 수 있을 만큼 네 세밀하게 적으시고 어 충실히 들어갈 내용들을 맞게 그 단계에 맞게 잘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수업 시연입니다. 네 요 지도안을 가지고 네 심사위원들이 지도안을 보고 "자 선생님 15분 혹은 10분 시간 드릴게요. 네 수업 한번 해 보세요." 하고 딱 주거든요. 그러면
보통 심사위원이 한 3명 정도 돼요. 뭐 교감 선생님, 뭐 부장님, 그다음에 그 교과의 선생님 이렇게 3분 정도 들어오시는데 되게 뻘쭘하거든요. 조용한데.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려면 너무 막 오그라들고 막 부끄럽고 막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는 정말 여러분들이 멘탈을 정신을 안 나가게 딱 집중하셔서 정말 에너지를 주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저 생각했을 때. 에너지. 제가 지금 어 지금 이게 방송이란다. 지금 영상을 찍고 있어도 조용하잖아요. 조용한데 제가 여러분이 만약에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얼마나 간절하게 이걸 볼까.'라는 생각으로 에너지를 저는 빡빡 들이고 있습니다. 느껴지십니까? 에너지. 네. 에너지를 가지고 할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자신의 강점을 잘 살리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실 수업 시연할 때 그 교과의 내용을 아는 분은 그 교과 선생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네. 다른 교과 선생님은 그냥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진짜 음악은 좋아했는데 음악은 못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고 막 그래요. 그러니깐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뻔뻔하게 그다음에 선생님은 학교에 애들을 가르칠 때 뭔가 휘어잡을 수 있을 것 같고 '애들을 사랑하면서 잘 가르칠 수 있겠다.'라는 믿음을 주면 그 정도면 된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는 또 인제 음악 교과면 각 교과마다 이게 또 다르죠. 그 잘하시는 파트가. 네. 뭐 작곡가 선생님 작곡가나 피아노과 선생님들은 어때요? 피아노 연주가 좀 좋죠. 물론 다른 교과 선생님도 좋으시지만 다른 전공 선생님들도. 그러니까 피아노를 어떻게 막 반주를 막 잘 모을 수도 있고 성악가 선생님들은 엄청 좀 어려운 노래 막 그런 것들을 이제 발성 노래로 한번 이렇게 꺾어 볼 수도 있고 막 그렇겠죠. 그래서 저는 임용고시 시험 칠 때 수업 시연했던 거 막 생각하면 이제 저는 성악과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당차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어 약간 원맨쇼 같이 막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음악 선생님 즐겁고 신나는 음악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함께 해 볼까요? 자 우리 먼저 옆 사람하고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목을 한번 풀어 봅시다." 해서 막 반주 쭉 하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막 이런 노래하고 그때는 그런 게 유행했단 말이에요. 그런 거 하고 "자 오늘은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기 보시죠." 하면서 없어도 "보시지요." 뭐 이런 거 안내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칠판에도 직접 써도 되고요. 없으면 자 이렇게 보고 뭐 "자 여기 누구 한번 질문해 볼까요? 답해 볼까요?" "아 네 그렇죠." 뭐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좀 당당하게 이제 수업 시연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하다 보면 자기가 좀 부끄러울 때가 있거든요 솔직히. 그리고 막 좀 오그라들 때가 있는데 그 정도로나 그 정도로 오그라들거나 뭐 그렇게는 좀 죄송합니다. 뭐 "해라." 해 놓고 또 "하지 마라." 하는 것도 웃긴데 그 완급을 잘 조절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심하게 막 그러면 보는 사람이 막 민망하고 제가 이런 수업 시간 정말 많이 보거든요. 1 년에 저는 한 거의 한 60-70명 정도를 보는데 제가 대학에 강의도 이런 거 뭐 하는 거 있어서. 그러면 아 열심히 하는데 막 안타까운 학생들도 있어요. '뭐 저렇게까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좋은 거는 영상을 좀 찍어 보세요. 영상을 찍어 보시고 네 한번 보시고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에너지와 할 수 있다는 믿음, '내 뽑아 주면 정말 잘할 거야.'라는 것들을 이렇게 심겨줄 수 있게 안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수업 시연을 하시고요. 마지막이에요. 네 마지막. 사실 이것도 되게 좀 현실적인 조언일 수 있는데요. 기간제를 뽑을 때 경력을 무시 못 합니다. 그래서 처음 기간제 뚫기가 되게 힘들죠. 그래서 기간제 했던 사람을 많이 뽑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간제 경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간 강사라도 처음 기간제가 안 되면 시간 강사라도 가는 거 추천해 드리고요. 그리고 거리가 좀 멀어도 기간제를 1년 하는 게 진짜 1년 하는 게 앞으로 2 년, 3 년, 4년 물론 임용고시 함께 가셔서 이렇게 공무원이 되시면 훨씬 더 좋겠지만 또 사람이 다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기간제 경력이 중요하니까 어떻게든 한번 정말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돌 하나를
이렇게 싼 느낌으로 경력이 중요하고 또 경력이 많은 사람을 선호하고요. 또 뭐 사실 뭐 음악은 좀 덜하지만 사립 같은 경우는 뭐 여자 선생님보다 남자 선생님을 선호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음 뭐 하지만 뭐 저희가 성별을 바꿀 수도 없고 뭐 주어진 상황이 또 뭐 다 달라질 수는 없지만 아무튼 이렇게 기간제 경력이 좀 중요하니까 그런 것들 좀 염두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당장 업무를 하셔야 되니까 당장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아 못하면 또 배우면 돼요. 예. 사실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쫄거나 겁내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업무가 1 년마다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 업무를 계속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매년 바뀌는 분도 계세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뭐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음. 저 선생님도 하는데 내가 못 하겠습니까?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자신감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저는 인제 이것도 진짜 되게 조심스러운 말인데 너무 고학력자 있죠. 뭐 서울대 나오신 분, 네. 아주 훌륭하신 분, 서울대 막 어 S대 막 이런 네 위에 뭐 연세대 뭐 그렇 나오신 분들이 그냥 보통 이런 일반 학교에 나올 때 조금 약간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할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가끔 있는데 또 뭐 좋죠. 좋죠. 예. 훌륭하신 선생님들 네. 네 공부도 잘하셨고 또 인품이 되시는 분들도 잘 좋겠지만 또 학교에서는 '아 이런 분들이 왜 또 다른 일 뭐 다른 곳에 또 계시면 더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쪼끔 부담스러워할 경우도 그런 경우도 봤었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다 그냥 저의 생각이에요. 늘 바뀔 수 있고 변할 수 있는 저의 생각이니까 여러분들 참고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면접과 수업 시연 네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면 좋을까라는 것들을 좀 안내해 드렸습니다. 아 그래요. 2월 달 되면 이력서를 내고 또 이곳저곳 또 많이 힘드실 거 알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또 좋은 소식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제가 여러분에게 조그만 팁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그냥 언니의 마음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화이팅 하십시오. 고맙습니다.